안녕하세요. 한능검 기본과정 1945년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여러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붉은 네모 박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중요한 것,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이 1944년도에 건국될 조선을 미리 예견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이 조선을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제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줄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되니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즉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니 이제 남북한 통일정부가 세워지기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임시정부에 참가하는 자격을 두고 또 미국과 소련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좌익과 우익,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 대립하던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일단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좌우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자, 좌우 합작운동이 일어납니다. 좌우 합작운동 결과에도 이제 다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한의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하자 하면서 유엔에 남북 문제를 의논 주제로 상정하게 됩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구 숫자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에 반대해서 백범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목 놓아 호소한다 하면서 김구의 3천만 동포 읍고를 합니다. 내 유일한 바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군대, 경찰, 이런 단체들이 제주도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남한과 북한을 오고 가면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하면서 남북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 협상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50총선거라 합니다. 그 이후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수 순천 앞글자 따서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4.3 사건과 관련되어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정부 수립 과정, 화면 오른쪽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다음 좌우 합작. 그러나 유엔 총회로 남북 문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자. 바로 1948년 50 총선거. 그 이후 7월 17일 남한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순서 외우는 방법 붉은 글씨로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삼상이 공동으로 합작총회에서 선거로 정부 수립했다. 삼상 모스크바 3상회의, 공동 미소공동위원회, 합작 좌우 합작, 총회 유엔 총회, 선거 50 총선거,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정부가 수립됩니다. 삼상이 공동으로 합작총회에서 선거로 정부 수립했다. 이 순서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운데 문제, 소련의 모스크바 3상회의. 자, 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집회. 자, 신탁통치 찬성 반대, 좌익 우익 대립하는 문제죠. 이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소공동위원회. 자, 좌익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좌익과 우익 대립. 바로 좌익 우익 대립하다가 미소공동위원회에 문제가 넘어가니까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한다. 자, 가운데 문제입니다. 요 문제 여러분들 가장 신경 써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8.15 광복, 미 군정 시작,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갈 거는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 그 다음에 신탁통치 찬성 반대, 좌우 대립, 그 이후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좌우 합작,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핵심 키워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다음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갔다. 자, 3국이 공동으로, 자, 요 문장 기억해 놓으시면은 요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남한의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백범김구 3천만 동포에게 고함 이런 글,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여순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문제, 백범김구의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백범김구 하면은 남북협상, 그리고 3천만 동포에게 고함, 요런 게 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거. 자,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습니다. 요 사이에 50 총선거, 요 부분이 가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지금 화면에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자,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1948년도에 반민족, 즉 친일파들을 청산하자 이게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1949년도에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개혁법 아직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X표 찾는 거 북한 정부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제 남북이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이제 낙동강, 영천, 그리고 대구, 그리고 마산까지 낙동강이 흘러가는 이 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이제 남한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죠. 바로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되찾고 이제 유엔군은 북한 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중공에 도움을 달라. 그래서 중공군이 1950년 10월 25일 날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흥남철수, 가장 유명한 건데 흥남철수입니다. 1951년 1월 4일 날 이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은 휴전선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 남북이 휴전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과 북이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요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6.25 문제풀이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천 상륙작전. 자, 가와 나 사이. 자,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요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문제, 6.25 전개 과정. 자, 흐름 문제죠. 자, 일어난 순서대로. 자,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 개입으로 일사후퇴, 그리고 휴전협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게 6.25 전쟁 중에서 언제 일어났느냐. 자, 이것은 함경남도 흥남에서 철수작전. 자, 일사후퇴 이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바로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자, 북쪽까지 진출했던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철수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1960년 이승만이 평생 대통령을 맡겠다고 3.15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4.19 의거가 일어납니다. 자, 3.15 부정선거로 마산에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이 바다에 버려졌는데 훗날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며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면서 바로 3.15 부정선거, 4.19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이 이제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군사력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1963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미국과 베트남 전쟁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군대를 파병 보내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과 한일 문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문제 협정을 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배상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2년이 되면은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일 문제, 즉 북한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대통령 하겠다.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반대해가지고 1979년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부산,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부마 항쟁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의 죽음을 밝히겠다고 전두환을 비롯한 새로운 군대의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바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15 부정선거 이승만이 물러났죠. 4.19가 일어났죠. 3.15, 4.19. 자, 가운데입니다. 가에 일어난 거. 자, 바로 4.19 혁명으로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961년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박정희 정권 문제입니다. 당시에 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외국에 독일에 탄광에 우리의 광부들을 수출하고 역시 우리나라 간호사들도 독일로 수출을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옵니다. 역시 박정희 시대 때 이 시기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면서 외화를 벌어오는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문제예요. 이걸 바탕으로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항에 포항제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1970년이에요. 자,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태일이라는 노동운동가가 분신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 아주 비참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72년, 자, 통일에 관한 문제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자, 요거 발표하고 이제 유신헌법 발표내가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총 맞아가지고 1979년도에 부마 사태 일어나고 12.6으로 총 맞아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1976년 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 바로 이때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 국민들의 인권, 권리를 다 구속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 단원 잠시 복수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과정 3상이 공동으로 합작총회에서 선거로 정부 수립했다. 요 순서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 1961년도 박정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하고 일본과 한일협정 맺어가지고 돈 받고 그 돈